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N3기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한지원입니다. 전날에는 라이브러리에서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짐을 다 챙겨서 집으로 와서 모든 과목을 한 번씩 훑고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정리해놓은 노트들을 한 번씩 쫙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욕심은 안 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자려고 했는데 현역 때랑 마찬가지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무작정 누워가지고 자야지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났더니 잠을 생각보다 많이 못 잤지만 그래도 최악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능장으로 갔어요. 저는 긴장을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해온 거를 믿자라는 성격이어가지고 긴장은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장에 가니까 같은 학교 출신의 재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얼굴이 너무 많고 이래서 되게 생각보다 안정감을 얻었어요. 낯선 환경이 아니었고 그래서 좀 덜 긴장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역시나 누가 답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 사람이 틀렸겠지 이러고 뭐 지금 말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으로 그냥 흔히들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저는 일단 너무 배고파서 밥을 제가 수능 전에는 일부러 맵고 짜고 날 것을 일부러 피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일단 무작정 먹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하나 둘씩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답하기가 너무 싫어서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채점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과탐도 다 나오고 나서 채점을 했는데 방에 이제 혼자 문 닫고 들어가서 채점을 했어요. 근데 국어를 두 개가 나갔는데 초반에 그래서 내 예상보다 못 본 건가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맞은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아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막 소리 질렀죠. 저는 제 수능 성적을 딱 봤고 되게 막막했어요. 일단 현실감이 너무 없었고 그 전에 보던 모의고사들보다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조차 계산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재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기 싫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안 할 건데 그냥 갈 건데 이랬는데 막상 정시 지원을 하고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 대학을 가는 상상을 해보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하면 이거 좀 잘하지 않을까. 오기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시대인재를 선택한 이유가 좀 많은 편인데요. 먼저 일단 대치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환경 자체가 다들 공부를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었고 독재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자기 관리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재수를 하면 뭐 힘들 때가 오고 분명히 늘어질 텐데 독재나 뭐 그런 데는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타 제종도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딱 그 책상에 앉았을 때부터가 시대인재는 다른 학원이랑 달랐어요. 일단 책상도 넓고 시설이 정말 공부를 위한 시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대인재를 선택했어요. 저는 저 재수 시작하면서 딱 마음먹은 게 안 하기로 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를 안 보는 거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영화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영화는 안 봐야겠다 하고 두 번째는 술 안 먹는 거였어요. 술을 먹으면 일단 그날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힘들고 한번 멘탈이 이렇게 해이해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3번은 뭐 2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친구들 안 만나는 거였어요. 그냥 혼자서 이 모든 걸 끝내고 나서 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대인재에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반의 친구 몇 명이랑 친해지게 됐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는 외롭게 공부할 생각으로 오긴 했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다들 외롭다 보니까 친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목표가 같기 때문에 방해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대인재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와서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어려운 과목은 국어였는데요. 그 이유는 점수가 항상 요동쳤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점수들이었어요. 전 국어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이번 재수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수하면서는 제대로 한번 국어를 배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은양 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요. 쌤 과제를 보면 주간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루치 분량으로 끊어서 나와요. 그거를 정말 쌤 방식 그대로 열심히 매일매일 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생기고 이제 기초가 다져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어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어 약점인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안 거르고 최대한 열심히 들었어요. 건질 게 하나라도 있을 거란 생각으로 다 들었고요. 그리고 과제도 웬만하면 거의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뭐 딱히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했어요. 시키는 걸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글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도 맨날 하던 거를 계속 반복하고 기출 지문이거든요, 다. 그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스스로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떤 글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는 정도는 보이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게 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점수가 안정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자신감이 정말 안 생겼어요. 그래서 수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음 덕분에 제가 계속 제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수학 천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컨텐츠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 정말 보기도 읽기도 싫은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적절히 걸렀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얻어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렸고요. 버릴 때 좀 마음이 많이 걸린다 싶으면 선생님들께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했더니 선생님들께서도 문제를 다 퀄리티가 어떤지 아시고 어떤 수준인지 아시니까 적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마음 편히 몇 개는 걸렀어요. 사실 영어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힘든 과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렌지쌤께서 영어를 담당해 주셨는데 제 수능 영어는 그냥 오렌지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쌤께서 주시는 그 과제들이 절대 많은 양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나눠서 하면 하루에 한 30분, 40분만 투자해도 괜찮은 양이었어요. 영어는 또 감이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었고 후반에 가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EBS 정리집을 주셨거든요. 그거를 계속 복습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랬더니 수능 때 연계 체감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화원은 현역 때 1은 나왔던 과목인데 만점은 되게 간당간당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인제 와서 강준호 쌤을 만나고 제 모든 화학이 바뀌었거든요. 쌤을 처음 수업을 듣는데 제가 알던 화학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풀이 방법도 너무 아예 다른 차원의 풀이 방법들이었고 쌤께서 그 개념 정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수능 후반 때까지 개념 정리는 그 책을 다시 돌려봤고 시대인제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 뭐 엣지나 서바이벌 이런 거 모두 성실하게 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강준호 쌤과의 그 컨텐츠의 시너지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바이벌 점수도 안정적으로 만점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화학은 자신감 있게 수능장에 들어갔던 거. 저는 항상 제가 어느 시점 왔다 하면 그거를 쌤이 깨서 난 아직 멀었구나 하고 다시 어느 수점까지 왔다 생각하면 또 강준호 쌤이 아니라고 해주셔가지고 계속 그냥 발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역 때를 계속 생각하면 같은 기출문제를 두고도 제가 푸는 방법이나 시간 단축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렇게 발전했다는 걸 아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쌤이 아직 멀었다 할 때마다 계속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최수준 쌤이랑 변춘수 쌤 수업을 들었는데 그 두 분의 시너지가 진짜 좋았거든요. 최수준 쌤은 스킬적인 부분에서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스킬들을 보여주셨고, 변춘수 쌤은 개념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1구 수능에서 개념을 틀려서 정말 제 스스로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변춘수 쌤이 개념을 하나하나 정말 잘 다져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공부할 때 생원은 서바이벌을 풀다 보면 굉장히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냥 문제 수준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머리를 싸매고 유전 문제를 보면 진짜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뭐 오늘 이 유전 한 문제는 풀고 집에 가자 이런 느낌으로 한 문제씩 계속 처리하다 보면은 뭐 20문제 중에 모든 문제가 다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 문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아요. 일단 스킬을 습득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 몸에 밴 건지 안 밴 건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전이 정말 실수하기 좋은 요소가 많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스킬을 배우면 여러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출문제를 다시 다 해봐도 좋고, 스스로 이거를 체화시키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시험 볼 때 내가 이 스킬을 적용해서 빠르게 풀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념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개념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원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었었는데,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본다던가 아니면 정독을 주기적으로 다시 한다거나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먼저 강준호 쌤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화학을 배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예 새로운 풀이 방법과 체계를 저한테 알려주셨던 분이라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쌤만의 컨텐츠가 있기도 하고 시대인재 컨텐츠와의 그 시너지도 좋아서 저는 1년 동안 강준호 쌤 수업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저는 김은양 쌤도 정말 고마웠는데요. 제가 국어에 대한 고민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쌤께서 진짜 엄청 바쁘신 와중에도 진심이 느껴지도록 제 고민 들어주셨고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너무 배려하는 게 잘 보여서 국어 수업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냥 선생님으로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번 정도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한 4월, 5월 이쯤에는 이제 서서히 재수를 시작했던 의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주변에 대학 간 친구들은 뭔가 봄을 즐기면서 재밌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같은 한 건물에서 전 공부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조금 내가 지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공부했어요. 어쨌든 끝이 있는 길이잖아요, 이게. 나도 내년엔 저런 모습으로 저런 거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공부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여름쯤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앉아있잖아요. 확실히 현역 때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서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탈이 나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막 한의원, 정형외과 이런 데 치료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계속 병원에 시간 뺏기고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는 걸 보면서 재수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좀 해놓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쌓아왔던 걸 정리하는 느낌이겠지 이러면서 계속 버텼어요, 그때도. 그러고 이제 한 9월, 10월 이때쯤에는 수능이 한 달쯤 남았다는 압박감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학습 상담 매니저 쌤한테 제 상황을 막 얘기하고 이랬더니 쌤이 그냥 차라리 좀 쉬어라. 그냥 마음을 놓고 지금까지 해온 걸 믿고 좀 쉬어봐라.
그래서 원래 주말에도 계속 공부했었는데 토요일 반나절을 쉬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체력이랑 멘탈 관리를 해가면서 수능을 준비했던 거. 부엉이 라이브러리에서 보통 모든 공부를 다 하는데 가끔 너무 지겨울 때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럴 때는 몇 시간만 카페에 짐을 들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시 숨이 트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게 조절해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학습 매니저 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케이스여가지고 김정혁 쌤이라고 학습 매니저 쌤이 계셨었는데 제가 재수할 동안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공부 시간이 적당한지 뭐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계획을 짜고 일주일 계획을 또 짜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많이 짜는 편이었는데 제가 시간표를 짜가면 아, 이건 너무 많은 것 같다. 근데 이 과목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게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공부적으로도 되게 많이 찾아가서 여쭤봤었고, 부족한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뽑아달라고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냥 멘탈적으로 힘들 때도 그냥 무작정 가서 아, 요즘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쌤이 그냥 친구처럼 고민도 다 들어주시고 이래서 재수 내내 너무 편하게 의지했었어요. 일단 재수를 망설인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이도 다들 젊고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그냥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N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재수는 존버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도 말하면서 버티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